희망은 위험한 것이다. 두려움은 당신을 포로로 가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감옥에 갇힙니다. 가난이라는 감옥, 편견이라는 감옥, 혹은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까지. 하지만 여기 우물로 가득 찬 450m의 하수구를 기어나와 기어이 자유라는 비를 맞이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1994년은 영화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축복받은 해였습니다. 톰 행크스의 포레스트 검프가 전 세계를 휩쓸었고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 픽션이 영화 문법을 파괴하고 있었죠. 그 틈바구니에서 제목조차 발음하기 어려웠던 한 감옥 영화는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제작비 약 337억 원, 초기 흥행 수익 약 216억 원,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완벽한 적자. 이 영화는 명백한 실패작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IMDb 평점 1위,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위는 포레스트 검프도 펄프 픽션도 아닙니다. 바로 이 실패작입니다. 도대체 1994년의 관객들은 무엇을 놓쳤고 지금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로드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 영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장 뜨겁게 남아있을 명작 쇼생크 탈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스티븐 킹의 원작, 프랭크 다라본트의 연출, 그리고 로저 디킨스의 촬영까지 흥행참패라는 오명을 딛고 어떻게 이 영화가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1위가 되었는지 그 기적같은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쇼생크라는 지옥 절망의 구조학. 1947년 메인주 포틀랜드. 총망받는 은행 부지점장 앤디 듀프레인의 인생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납니다.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 차가운 법정은 그에게 종신형 2번을 선고합니다. 앤디는 아내와 그녀의 정부 이렇게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피해자 1명당 형량을 각각 계산하여 판사가 피해자 1명당 종신형 하나씩 연이어 집행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종신형 2번은 앤디에게 법적으로는 나갈 구멍이 0% 달하는 완벽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하나가 감형되거나 가석방되어도 또 하나의 종신형이 남기 때문이죠. 이는 초반부 앤디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가항력적인지를 극대화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쇼생크.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짓밟히는 지옥입니다. 첫날 밤 동료 신입 죄수가 보안과장 헤들리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숨지지만 이곳에서 그것은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앤디는 이곳에서 악질 죄수 보브 스페거리에게 2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괴롭힘과 성폭행을 당하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견뎌냅니다. 많은 분이 이 영화를 희망에 관한 영화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킹과 프랭크 다라본트는 그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지독한 절망을 설계했습니다. 할리우드 영웅 서사의 공식인 즉각적인 반격은 없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앤디의 고통을 뼛속까지 체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찾아올 자유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영혼의 구원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간의 연출입니다. 제작진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실제 폐쇄된 소년원을 촬영지로 선택했습니다. 100년 된 붉은 벽돌과 강철, 창살이 주는 압도적인 폐쇄감은 세트장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공포를 만들어냈죠. 초반부 앤디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는 그가 겪는 내면의 암흑을 시각적으로 대변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화의 주조연 배우들 키가 엄청 큽니다. 교도소장 박건튼의 키는 187입니다. 보안과장 헤들리, 클랜시 브라운의 키는 190cm, 레드 역의 모건 프리먼 188. 참고로 원작에서 레드는 아일랜드계 백인이었고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기 때문에 별명이 레드입니다. 모건 프리먼의 중후하고 매력적인 내레이션을 포기할 수 없는 감독은 그를 캐스팅할 수밖에 없었죠. 계속해서 우리의 앤디, 팀 로빈스 195cm입니다. 부럽네요. 교도소장이 의외로 키가 크더군요. 옥상의 맥주와 모차르트, 인간성을 되찾다. 1949년 봄 반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공장 지붕의 타르칠 작업 중 앤디는 악랄한 보안과장 헤들리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에게 다가간 앤디. 당신의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동료들에게 맥주를 주십시오. What I mean is, do you think she'd go behind your back, try to hamstring you? That's it. Step aside, Mert. This fucker's having himself an accident. You're that smart banker what killed his wife. 그날 오후 쇼생크의 지붕 위에는 기이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자신의 집 지붕을 수리하고 쉬는 평범한 이웃들처럼 죄수들은 햇살 아래서 차가운 맥주를 마십니다. That's how it came to pass that on the second to last day of the job, the convict crew that tarred the plate factory roof in the spring of '49 wound up sitting in a row at 10 o'clock in the morning, drinking icy cold Bohemia-style beer, courtesy of the hardest screw that ever walked a turn at Shawshank State Prison. Drink up while it's cold, ladies. The colossal prick even managed to sound magnanimous.
We sat and drank with the sun on 앤디는 our 구석에 shoulders 앉아 and 그 felt 모습을 like 조용히 freezing.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이상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씬은 영화의 명확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앤디가 마시지 않은 맥주는 곧 정신적 우월감을 상징합니다. 그는 맥주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때 톰 뉴먼의 음악은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변하며 영화의 톤을 범죄물에서 휴먼 드라마로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앤디가 술을 마시지 않은 이유는 그 문제의 사건 당일 밤 앤디는 차 안에서 아내의 외도 현장을 지켜보며 괴로움에 버번 위스키를 병째로 마셨고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 술은 곧 통제력을 잃었던 순간이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최악의 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앤디가 이제 맨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또 하나의 명장면. 기증받은 음반 속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을 발견한 앤디는 교도관이 화장실에 간 사이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이크를 켭니다.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지는 두 여인의 아름다운 노래. 레드의 독백처럼 그 노래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쇼생크의 벽이 무너지고 모두가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 장면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영화만의 오리지널 명장면입니다. 여기서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뺏어갈 수 없는 자유의지 그 자체입니다.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폭풍과 탈출 구원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 세월이 흘러 1965년 젊은 죄수 토미를 통해 앤디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앤디를 평생 돈세탁 기계로 부리려던 노튼 소장은 무자비하게 토미를 사살하고 앤디를 다시 독방에 가둡니다. 모든 희망이 꺾인 것 같던 그날 밤 천둥 번개가 몰아칩니다.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유가 되는 그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점호 시간 앤디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남겨진 건 포스터 한 장뿐. 그는 지난 19년 동안 작은 조각용 망치 하나로 벽을 뚫고 있었습니다. 지질학을 좋아했던 앤디에게 벽은 그저 시간과 압력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500야드, 약 450m의 긴 우물 가득한 하수구를 기어 나와 앤디 듀프레이는 마침내 자유에 걸어놨습니다. 500 yards. That's the length of 5 football fields. Just shy of half a mile. 이 장면은 단순한 해방을 넘어선 정화입니다. 우물 속을 기어 나온 그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모습은 마치 종교적인 구원과도 같습니다. 로저 디킨스 촬영 감독의 카메라는 이 순간을 영혼 분열의 이미지로 박제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이 장면이 그려진 레이저 디스크를 샀어요. 저의 보물 중 하나죠.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낡았고 데크가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실패작에서 전설이 되기까지.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망했을까요? 원 제목 더 쇼싱크 리뎀프션은 너무 난해했고 경쟁작들은 너무 강했습니다. 당시 경쟁작 라이언 킹, 포레스트, 트루라이즈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적은 실적입니다. 초기 수익은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한 1,6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재조명 받기 시작했고 워너브라더스는 과감하게 32만 개의 비디오를 배포하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야, 그 감옥 영화 봤어? 진짜 끝내줘. 입소문은 들불처럼 번졌고 1995년 미국 비디오 대여 순위 압도적 1위를 기록합니다. 결국 2차 판권 시장에서만 1억 달러, 우리 돈 약 1,3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진정한 의미의 역주행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영화를 지탱하는 철학은 스토아 학파와 닮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직 내 내면을 다스려 평정심을 유지하는 철학이죠. 앤디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 즉 감옥과 누명에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즉 희망과 인내에 집중합니다. 두려움은 너를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앤디가 성경책 속에 망치를 숨겨둔 것, 그것은 구원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감독의 은밀한 농담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심층 분석. 왜 우리는 이 영화에 열광하는가? 도대체 왜일까요? 총격전이 난무하는 액션 영화도 아니고 가슴 설레는 로맨스도 없는 이 칙칙한 감옥 영화가 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이 인간의 본능을 건드리는 완벽한 카타르시스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아한 권선징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부조리와 마주합니다. 나쁜 놈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현실. 하지만 앤디 듀프레이는 주먹이나 폭력이 아닌 가장 그다운 방식, 바로 지성과 시스템으로 악을 응징합니다. 소장이 그토록 아끼던 장부와 신발 그리고 그가 만든 부패의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그를 파멸시키죠. 소장이 자신의 금고를 열었을 때 앤디가 남긴 낡은 신발과 성경책이 들어있는 장면. 거기서 우리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낍니다.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소장이 액자에 걸어둔 성경 구절이 그대로 그에게 돌아가는 사필귀정의 미학. 이것이 우리에게 완벽한 대리 만족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빚어낸 승리입니다. 요즘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결과를 내야 하죠. 하지만 앤디는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손가락만한 해머 하나만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뚫어낸 그 끈기, 지질학을 사랑했던 앤디에게 그것은 단순한 탈옥이 아니라 압력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당신의 노력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벽은 반드시 뚫린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 감각입니다. 500야드의 오물통을 기어 나와 마주한 핏줄기. 앤디가 팔을 벌려 그 비를 맞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가 감옥을 나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가 앤디의 몸에 묻은 오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억울함, 모욕, 고통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까지 씻어내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 쇼생크 탈출이 명작인 이유는 이것이 단순한 탈옥 영화가 아니라 구원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인내한 자는 승리하며 잃어버린 자유는 되찾아진다.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이 완벽한 결말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이 고단한 삶을 버틸 힘, 바로 희망을 얻어가는 것 아닐까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가석방된 레드가 앤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텍사스로 향하는 길. 쇼생크에서 앤디가 있는 멕시코 지와타네오까지는 매우 멀죠. 5,470km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13번 넘게 가는 거리며 비행기로도 7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원작은 레드가 버스에 올라탄 순간 멈추는 열린 결말을 선택했지만 영화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랐던 두 사람의 재회를 선물하며 완벽한 카타르시스를 완성합니다. 이 푸른 바다는 앤디가 꿈꾸던 기억이 없는 곳이자 두 남자의 우정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드디어 레드가 앤디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닷가에서 배를 수리하는 앤디, 그리고 마침내 멕시코 지와타네오 해변에서 두 사람이 재회합니다. 쇼생크 탈출이 개봉 당시 흥행에 참패했던 건 어쩌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전 세계인의 인생 영화가 되었습니다. 마치 앤디가 20년 동안 숟가락으로 벽을 뚫어 결국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말이죠. 로드쇼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뚫고 나가야 할 벽이 있나요? 오늘 밤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망치 하나를 품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로드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